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30분 전 미국 시장 마감했습니다. 잭슨홀 미팅, 파월 의장의 연설을 기다리면서 시장은 관망세가 있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빅테크들이 또 급등을 이끌면서 시장 랠리를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내구재 수주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을 크게 상회하면서 시장의 우려감을 북실시켜줬고요. 오늘은 또 넷플릭스가 11% 오르고 페이스북 8%, 또 테슬라가 6% 이상 급등을 하면서 빅테크들 일제히 랠리를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다우30에 신규 편입될 예정이죠. 세일스포스는 무려 26%가 급등하는 모습을 연출했네요. 자, 자세한 마감 시황으로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자세한 마감 시황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도 S&P 500도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 마감 시황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까요? 유민희 외신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글로벌 마감 시황입니다. 수요일장 뉴욕 증시는 좋게 나타난 경제 지표를 주시한 가운데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을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다우지수 0.3% 올랐고요. S&P 500은 1%, 나스닥은 1.7%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S&P 500 3일 연속 올라서 3,478포인트의 종가 형성했고요. 나스닥은 11,500선을 넘어섰습니다. 11,66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대형 기술업이 상승을 주도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업종 큰 폭으로 올랐고요. 이어 IT와 소비 등도 좋은 흐름을 보인 반면에 에너지나 부동산과 같은 경기 방어주는 부진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팡조 살펴보겠습니다. 일제히 오르는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애플은 웨드부시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다시 상승 전환했습니다. 1% 올랐고요. 아마존과 알파벳 모두 2%대 올랐습니다. 넷플릭스와 페이스북 역시 상승이 두드러집니다. 먼저 넷플릭스 살펴보면요. 11%라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넷플릭스 구독자 수가 안정적이라는 설문 결과도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설문조사 기관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가격을 높이더라도 계속 시청할 것이라는 응답이 50%가 넘었고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구독을 유지하겠다는 의견 역시 41%로 집계되는 등 이어지는 코로나 사태와 자연재해로 하반기 실적 역시 기대되면서 오늘장 $500를 넘어서 $550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편 전일장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페이스북도 8% 넘게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주가는 351달러면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하는 꿈의 고지에 오르게 되는데요. 수요일장 300달러 넘어섰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자동차도 큰 상승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아직 전기자동차 시장이 시작 단계에 있는 만큼 더욱 성장 가능성이 보인다면서 제프리사에서 목표가를 2,500달러 수준으로 상향했고요. 오늘장 6%가 넘게 올라 사상 최고가 경신 2,150선도 넘어섰습니다. 니오 역시 4거래일째 상승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일장도 19%가 올랐는데요. 오늘장 15%가 다시 오르면서 불과 일주일 만에 50% 가까이 급등해 20달러 선에 안착했습니다. 한편 모더나의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제와 긴급 승인으로 하락세를 보여왔었는데요. 56세 이상의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백신 임상 시험에서 항체가 생성되었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으면서 6.4% 올랐습니다. 이어서 호실적을 발표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세일스포스 주당 순이익 $1.41 44센트로 시장 예상보다 2배가 넘는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다우지수 편입시까지 기대되면서 26% 급등했습니다. HP로 통하는 휴렛패커드도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의 경우 시장 예상치는 상회했지만 전년과 비교했을 때 5%가 감소했고요. 주당 순이익도 비용 절감의 효과여서 장 초반엔 올랐지만 이내 하락 전환하며 0.6% 내린 선에 마감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백화점 기업 노드스트롬은 시장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매출은 전년 대비 53%가 줄어들면서 시장 예상보다도 9%가량 낮았는데요. CEO는 하반기 영업활동에 자신이 있다고 말했지만 주가는 5% 넘게 내렸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밤 예정되어 있는 연준 파월 의장의 잭슨홀 회의 연설, 주요 경제 지표 그리고 미중 관계를 주시한 가운데 일제히 올랐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0.98%, 프랑스 캐스크 0.8%, 이탈리아 지수 0.54%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허리케인 로라가 점점 강해지면서 북미 지역에서 원유 생산을 중단한 것과 또 코로나 사태로 수요 감소 우려라는 상반된 상황 속에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WTI 0.09% 올랐고요. 브렌트유는 0.48% 내렸습니다. 금 가격은 중앙은행장 연례 심포지엄인 잭슨홀 회의 결과를 주시한 가운데 1.5% 올라 1952달러 선에 마쳤고요. 달러 인덱스는 하락세를 이어 92포인트 선까지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밤사이 있었던 세계 각국의 이슈를 분석해보는 글로벌 이슈 투데이. 오늘도 시장의 자세한 이슈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미국 경제지표 업데이트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간밤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내구재 수주 발표가 됐죠. 예상을 크게 상회하면서 시장의 우려감을 불식시켜줬습니다. 이와 함께 빅테크주들 일제히 랠리를 이끌면서 나스닥이 무려 1%가 넘게 1.7% 급등 양상 이어갔는데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죠. 강단 웨싱캐스터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우선 오늘 발표된 지표죠. 7월 미국의 내구재 3년 이상 사용 가능한 제품의 수주가 강한 반등세 보였습니다. 일단은 전월 대비해서 11.2% 증가했고요. 예상치인 5% 증가보다도 2배 이상의 훨씬 큰 폭의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그 안에서도 군용 항공기 수주가 급증한 점이 전체 수치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되고요. 지난 3월과 4월에는 코로나19로 이 내구재 수주가 급감했었는데 5월 이후에는 3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표가 호조를 나타낸 가운데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시장은 오늘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세일즈포스가 다우 편입 호실적 겹 소재가 겹치면서 26% 급등하자 서비스나우, 인투잇도 같이 상승하면서 업종별로 조금 같이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 이어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 2% 오르자 어도비 8%, 오라클도 2% 올랐고 아마존 2%, 애플 1%, 페이스북 7% 이렇게 빵주들의 상승세가 보이는 가운데 엔터 콘텐츠주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올라줬습니다. 넷플릭스가 11% 상승하면서 디즈니, 컴캐스트도 같이 올라줬고요. 또 최근에 주택 관련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오늘 시장 역시 홈 인테리어 관련 주들이죠. 홈디포와 로우스 역시 같이 올라주면서 2%대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렇게 기술주나 개별 업종 언급해드린 이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업종별로 내에서는 조금 엇갈린 장세 이어졌었는데요. 금융주 안에서도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같은 카드사 관련주들은 오른 가운데 은행주들은 1, 2% 떨어지고 에너지주들은 2%까지 조금 낙폭 키우면서 그 기술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종목별 장세, 업종별 좀 차별화 장세가 이어졌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짚어주신 것처럼 기술주들은 대부분 상승을 했지만 업종군들 대부분에도 약세를 보이면서 업종별 차별화가 좀 이뤄지고 있다는 짚어주신 것도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미국 시장 분위기 함께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보죠. 자, 두 번째 이슈는 잭슨홀 미팅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현재 시각 27일부터 잭슨홀 미팅이 열리고 또 시장은 현재 파월 의장의 연설을 또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죠. 잭슨홀 미팅 관련된 소식도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오늘 내일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이벤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저녁부터 이틀간 잭슨홀 미팅이 열립니다. 그중에서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개막 연설에 세계 금융시장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인데요. 금융시장에서는 이 연준이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에 시작했던 통화정책 리뷰를 마무리하면서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큰 틀에서의 언급도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잭슨홀 미팅의 제목은 다가올 10년 통화정책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잡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골드만삭스는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통화정책의 기본 틀 재검토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원래 11월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나 자산 매입 프로그램 변화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번 9월 회의에서 발표될 가능성도 커졌다고 덧붙였고요. 그 외에도 코인데스크라는 이 보도에 따르면 가상 자산 추적 기관 및 지수펀드 제공업체 스택이
잭슨홀 미팅에서 미국 통화 정책이 방향을 틀면서 앞으로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달러의 추가 하락이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파월 의장의 이 발언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텐데요. 일단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이 파월 의장이 물가 목표치, 물가의 단기 과열을 용인하는 방식으로 통화 정책 틀을 바꾸지 않을까 이런 기대 역시 커지는 상황이라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오늘 미국 시장 일제히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또 이 파월 의장의 연설을 대기를 하면서 또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내일 있을 또 파월 의장의 연설을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이슈까지 확인해봤고요. 다음 이슈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더블딥 침체 우려감입니다. 자, 잭슨홀 미팅이 이제 시작된 가운데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가 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된다면 더블딥 침체가 우려된다라고 발언을 해서 주목을 끌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 전해듣도록 하죠. 박찬희 외신캐스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증시가 좋았지만 조금 우려되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연준에서 대표적인 매파 인사로 분류되는 에스터 조지 캔자스 연은 총재가 올가을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게 되면 더블디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건데요. 조지 총재는 간밤 CNBC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서 우려했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경제가 계속 개선된다라고 본다. 이제 금융 여건은 매우 완화적이다. 금리는 낮고 신용기관의 여력도 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연준은 모든 위험에 대해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지 총재의 인터뷰는 연준의 잭슨홀 미팅의 일정 중 하나였는데요.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주목해봐야 될 그런 항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이번 연설에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지에 대한 단서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준이 제로 수준의 금리를 5년 이상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연준이 목표치인 2%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허용하게 된다면 그 완화적인 기조를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제 빠르면 다음 달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연준의 새로운 접근 방식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위원들의 더 느긋한 관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새로운 정책 전략을 통해서 연준이 2%의 물가 상승률 목표를 일시적으로 오버슈팅하도록 둘 수 있다고 예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그동안 글로벌 시장이 연준이 푼 유동성으로 좀 급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연준의 정책 그리고 연설 등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파월 의장의 연설과 또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발언 등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자 모더나 코로나 희망될까입니다. 모더나 백신 관련된 업체죠. 모더나가 노년층을 대상으로 백신 관련 실험을 했는데 일부 좀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관련된 소식 한번 들어볼까요? 박찬희 외신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백신 업체 관련 소식 살펴보기 앞서서 지금 미국의 코로나19 현황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지난 6월 말부터 조금씩 완화되는 듯 했지만 이제 결국 다시 확산세가 거세졌고요. 가을에 추가 확산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미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3만 7천 명이 나오면서 지금 누적 확진자가 577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그거 10일 만에 30만 명이 급증을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조만간 6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백신 제조업체들의 그런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백신 개발의 선두주자 격인 모더나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그 실험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간밤에 발표를 했는데요. 모더나는 백신 후보를 4주 간격으로 이제 2차례 투여한 결과 지원자들에게서 모두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와 이제 인간 면역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T세포가 형성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 측은 백신 후보를 맞은 지원자들에게서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보다 더 많은 수준의 항체가 형성됐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모더나는 백신 관련 희소식에 오늘장 6%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바이오 기업 VBI 백신은 이르면 올해 말에 코로나19 백신 후보 2종류에 대한 임상시험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제조 파트너인 테라피오가 9월부터 중간 단계 임상실험에 들어갈 백신에 대한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또 2차 팬데믹이 좀 우려되는 상황에서 백신 관련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향후 또 추이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모더나 또 백신 관련된 소식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관련된 이슈는요. 미중 갈등 소식입니다. 자,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에는 군사적 갈등까지 격화되고 있습니다. 남중 국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서로 팽팽하게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자,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어떤 상황인지 강단 외신캐스터 전해 주시죠. 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이 대두 수입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보도가 나왔는데요. 중국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미국산 대두를 수입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올해 미국산 대두를 총 4천만 톤 수입할 예정이라고 전했고요. 2016년 최대치를 기록했던 수입량을 기준으로 해도 10% 정도 더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중국은 이 미국으로부터 대규모의 대두 수입을 준비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매체는 중국이 어제 러시아와 대두 산업협회를 창설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미국은 중국 대두 수입의 두 번째를 차지하는데 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이 대두 수입에 난항을 겪으면서 또 다른 수입처를 다변화하겠다는 의도로 시장에서는 해석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여전히 미국의 중국 압박은 계속되는 모양인데요. 미국이 영유권 분쟁이 있는 남중 국해에서의 사업을 이유로 중국 교통건설 등 관련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 방침을 또다시 발표했습니다. 방금 언급드린 이 중국 교통건설 CCCC는 중국의 대표적인 국책 사업이죠. 1대1로 사업을 이끄는 인프라 기업인데요. 기술 분야에서 화웨이처럼 미국이 다시금 이 인프라 분야에서도 중국 교통건설 등 집중 공격 대상으로 삼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최근 대대적인 규제를 이어왔던 틱톡, 위챗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의 앓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위챗 이용 금지 행정명령이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에게 타격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코카콜라, JP모건 등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주 상하이 미국 상공회의소가 140개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0개 중 9개의 기업이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 당국 및 직원들과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막기 때문에 중국 내 영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응답을 했고요. 50%가 넘는 과반이 넘는 응답자들은 앞으로 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응답을 했고 42% 정도는 위챗 금지가 이 매출 손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만큼 이 미국 기업들의 앓는 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9월 말부터 미국인들과 기업들의 위챗 사용을 중단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에게 자충수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역시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미중 갈등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역 갈등, 기술 갈등에 이어서 군사 갈등까지 점점 격화되는 분위기인데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언제든 돌발 변수가 또 나올 수 있는 만큼 미중 갈등 소식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미중 갈등 이슈까지 확인해봤고요. 다음 이슈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관련된 이슈는요. 빵 관련된 이슈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서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약세를 보였지만 기술주는 급등 랠리로 이어갔습니다. 페이스북이 8%, 넷플릭스가 11%, 또 세일스포츠는 26% 급등 양상을 이어갔는데 기술주 랠리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기술주들의 강세 랠리 최근에 잠깐 주춤하다가 다시금 또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언제까지 지금의 시장이 계속 갈까 목표가 전망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애플이 최초로 시총 2조 달러에 넘어선 이후 이제는 페이스북 역시 시총 1조 달러 기업에 등극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고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페이스북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7% 이상 올라주면서 강하게 오름세 보였습니다. 3월 코로나19 저점으로부터 오늘까지 100% 이상 급등한 건데요. 일단 아이비죠. 코엔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목표 주가를 330달러로 잡았고요. 줄 파이낸셜의 퀀트타르로 대표는 월가에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이 코엔 330달러보다도 앞으로의 페이스북이 더욱더 강하게 갈 것이라는데 베팅을 하는 사람인데 앞으로 역시 이 시장이 페이스북의 우호적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현재 페이스북 주식은 예상 주가 수익률 대비해서 30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게 글로벌 소셜미디어 상장지수 펀드 ETF가 50배 거래되고 있는 것보다 낮은 수준이라면서 앞으로 추가 상승세를 전망했고요. 에센스의 웰스 파트너는 SNS 시장에서 페이스북의 지배력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두 전문가 모두 이 줄 파이낸셜 대표는 $260 수준에서 추매는 안 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에센스 웰스 파트너 역시 현재 수준은 조금 높게 잡혀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릴 때마다 매력적이라고 덧붙인 만큼 지금은 조금 주가가 올랐고 여기서 조금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주들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그 추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술주들 버블 논란이 있지만 계속해서 급등 양상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목표가 상향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는데 물론 기술주 랠리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쏠림 현상이 너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은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월가가 전망하는 테슬라, 또 기술주 관련된 테슬라 이슈도 함께 살펴볼까요? 테슬라 간밤 6% 또 급등 양상을 이어갔는데 월가에서 테슬라에 대한 전망 계속해서 긍정적인 전망인지 궁금하네요. 박찬희 외신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투자은행 제프리스가 자동차 산업의 전환 초기 단계라고 말을 하면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1,200에서 2배 이상 높인 $2,500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제프리스는 테슬라의 자동차 산업에서의 그 지배력이 향후 전기차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위축될지는 모르지만 소프트웨어와 배터리 분야에서의 존재감은 여전히 경쟁력이 높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840% 급등했던 테슬라는 올해에도 383%의 주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이제 가파른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의 원동력은 지난 분기까지 4분기 연속 호실적을 보고한 것과 다음 달 예정된 배터리데이에 대한 기대감 덕분이었는데요. 여기에 주식 분할까지 발표를 하면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식 분할을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1,370에서 움직였지만 주식 분할 발표 이후에 급등을 계속 이어가면서 현재 $2,150에 거래가 됐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오늘장 6.4% 상승해서 $2,153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자 테슬라 올해 들어서만 400% 조금 못 미치게 상승했는데 목표 주가는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군요. 정말 저세상 주식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자 테슬라 관련된 이슈 확인해봤고요. 마지막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또 애플 관련된 전망 함께 들어보죠. 최근 미국 시장에서는 주식 분할을 발표한 이후에 이런 주가들의 움직임이 더욱더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도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애플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 나오고 있나요? 다은 캐스터가 이제 기술주 랠리를 얘기하면서 애플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주셨는데요. 월가에서 애플에 대한 새로운 최고 목표가가 등장을 했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제 애플의 목표 주가가 추가 상향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애플 강세론자인 댄 에이브스의 이제 목표가를 $515에서 $60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현재 월가에서 제시한 목표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아이브스의 특징은 강세장일 때의 목표 가격을 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강세장일 경우에 애플의 목표가는 지금 제시한 것보다 $100 더 높여서 $700까지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브스에 따르면 애플은 앞으로 몇 주 안에 1세대 5G 헤드셋을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향후 1년에서 1년 6개월 동안 3억 5천만 개의 아이폰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10년 안에 한 번 있을 기회라면서 애플은 5G 테마 가운데 가장 핫한 종목이고 애플의 추가 재평가 또한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애플의 목표 가격은 $428인데요. 이제 평균 목표 가격이 $428인데 주가가 평균 목표가를 넘어서면서 월가에서는 추가 상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자 애플의 가격은 1.3% 오른 $506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애플 관련된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강단 외신캐스터 박찬희 외신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1시간 전 미국 시장 마감했습니다. 대부분 업종들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기술주가 급등하면서 나스닥이 무려 1.7% 급등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투자의 아침에서 좀 더 자세한 미국 시장 분석, 우리 시장 전망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